안녕하십니까. 성장을 공유하는 미래의 인재들, 성공미인. 오늘도 카네기 행복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부, 고민이 습관화되기 전에 물리치는 방법, 그 중에서도 1장, 항상 바쁘게 움직여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업에 의한 치료법. 이것은 마치 직업이 무슨 약재인 것처럼 처방될 때 정신병학 분야에서 쓰이는 학술 용어다. 이 치료법은 조금 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기원전 500년경에 주장한 바 있다. 퀘이커 교도는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에 필라델피아에서 이 요법을 사용했다. 1774년 퀘이커 교도 요양소를 방문한 한 사람은 정신병 환자들이 분주하게 아마로 길쌈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는 환자들이 얼마간 일을 하는 것이 병치료에 좋다는 말을 듣기까지는 불쌍한 환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일에 열중하다 보면 신경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활용한 치료법이었다. 이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그것도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신경병에 제일 좋은 대중요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헨리 롱펠로도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은 촛불로 복납을 녹이다가 불이 옷에 옮겨 붙었다. 롱펠로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결국 그녀는 화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얼마 동안 롱펠로는 그때의 무서운 경험이 생각나 몹시 괴로워하다가 거의 미쳐버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그에게 보살펴야 할 어린 새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슬픔을 딛고 자식들에게 어머니 노릇까지 해야 했다. 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거닐었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같이 놀아주기도 했다. 그들 부자간의 정은 그의 시 아이들의 시간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다. 롱펠로는 또 아이들을 위해 단테의 신곡을 번역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기 때문에 그는 비탄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테니슨의 친구인 아더 할람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테니스는 아더 할람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일에 몰두해서 나 자신을 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때문에 위축되고 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매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정작 위험한 것은 일이 끝난 뒤의 시간이다. 자유롭게 시간을 즐기고 행복해야만 할 때 고민이라는 이름의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다. 시간이 나면 갖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치기 시작한다. 우리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걸까? 제대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일까? 회사에서 부장이 오늘 묘한 말을 했는데 대체 무슨 뜻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면 고민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란 한가로울 때 진공 상태에 빠지기 쉽다. 물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진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이다. 전구를 깨뜨려보라. 자연은 진공의 공기를 채우듯 공허한 마음까지도 무언가로 채운다. 자연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해서 마음을 채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까? 대개는 감정으로 채운다. 왜냐하면 고민, 공포, 증오, 질투, 선망 같은 감정은 원시림 시대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원시적 활력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롭고 행복한 온갖 사상과 감정을 맹렬하게 몰아내려든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L. 머셀은 이 사실을 잘 설명했다. 고민은 행동할 때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가 하루의 일과가 끝날 무렵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온다. 이 즈음에 우리의 상상력은 분방하게 움직이며 온갖 그릇된 가능성을 불러들여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마음은 짐을 싣지 않고 달리는 마차처럼 질주하다가 축바퀴부터 불이 붙든가 산산조각 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고민에 대한 치료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굳이 대학 교수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대전 중에 나는 시카고에서 온 한 주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고민에 대한 치료법은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뉴욕에서 미주리주의 한 농장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식당 칸에서 만난 부인 내외로부터 들은 얘기다. 그들에겐 아들이 있었는데 진주만 공격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입대했다. 부인은 외아들이 너무 걱정되어 곧 반병자가 되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사하게 잘 있을까? 지금쯤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있지는 않을까? 혹시 어디 부상당하진 않았을까? 전사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다. 우선 한여를 내보내고 가사 일에 몰두하여 몸을 놀리지 않았다. 그러나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집안일이래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 몸이 아무리 바빠도 머리는 여전히 아들 걱정에 꽉 차 있었죠.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바로 백화점 점원이 되는 것이었죠. 생각했던 대로 몹시 바쁘더군요. 생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값이라든가 치수, 빛깔을 묻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눈앞에 있는 것 말고는 생각할 틈이 단 1초도 없었죠. 밤이 되면 피곤한 다리를 빨리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녁 식사만 하고 나면 바로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게 되었어요. 고민할 여유나 기력이 없게 되더군요. 그녀는 존 쿠퍼 포이스가 불안을 망각하는 기술에서 쓴 내용을 체득했던 것이다. 온갖 즐거움이나 행복감이나 깊은 내면적 평화, 행복한 마비 상태는 정해진 일에 몰두할 때 찾아온다. 몰두할 때 신경이 진정되니까 말이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전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슨으로부터 고민과 슬픔에서 해방된 실화를 직접 들은 일이 있다. 그녀가 쓴 책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는 너무도 유명한데 책 제목 그대로 그녀는 모험과 결혼한 여자였다. 그녀는 16살 때 마틴 존슨과 결혼했다. 이 부부는 캔자스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여 보르네오의 밀림에 착륙한 후 25년 동안 세계를 두루 탐험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영화화했다. 이들은 9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와 영화를 상영하며 강연을 다녔다. 그런데 덴버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가던 도중 그들이 탄 비행기가 산과 충돌하여 마틴 존슨이 즉사했다. 의사는 오사도 재개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오사 존슨이라는 인간을 모르고 있었다. 3개월 후에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했다. 사실 그녀는 이 무렵에 100회 이상이나 강연을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슬퍼하거나 고민할 시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오사 존슨은 100년 전에 테니슨이 나는 활동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축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읊은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또한 버드 제독은 남극을 뒤덮고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대빙하기에 남극 대륙 만년설에 덮인 오두막 속에서 고독한 생활을 보내면서 이 진리를 터득했다. 그는 5달 동안을 그곳에서 고독하게 지냈다. 주위 100마일 이내에는 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혹한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람이 불면 입김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저서 혼자서에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정신을 약화시키는 암흑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낮도 밤과 마찬가지로 어두워진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바빠야만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